질의응답을 간단히 좀 또 마지막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게 있으면. 먼저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준 우리 박상희 교수님하고 또 오마이뉴스 또 감사합니다. 여수에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참석한 것 같아요. 2012년 여수가 해양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때에 제가 주관을 해가지고 아까 저기 강화도가 165개인가 섬이 있는데 여수는 365개의 섬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아, 그래요. 이거를 브랜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초를 한번 좀 해보실 수 있는 거 하는 거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어떻게 이렇게 짠 것처럼 인천과 이렇게 비슷한 숫자로 이렇게 숫자가 또 365에 딱 맞아가지고 그리고 또 브랜드도 섬섬여수로 또 다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섬 문화에 대해서도 중요시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개인화시키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랜드는 나하고 일체감이 없으면 정말 다른 사람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이 섬들의 어떤 장치를 걸칠지 모르겠지만 언어적 장치라든지 시각적 장치를 통해서 내 섬이 생긴다 그러면 정말 그 내 섬에 나무 하나 더 심을 수 있고 내 섬에 무언가 벽돌 하나 더 올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수 시민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어떤 캠페인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랜드 활동은 저는 이제 인천시에 있을 때 이렇게 도시를 마케팅하는 활동도 했지만 시민들의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한 정책적인 캠페인들도 펼쳤었거든요. 저는 이 365개의 섬을 가지고 충분히 그런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캠페인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는 저걸 한다고 그러면 누가 할 것인가? 누가요? 네. 그럼 일단은 어쨌든 간에 관에서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또 영역 발표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전문가들이 와서 만들어서 발표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설문조사 거쳐서 결정할 건데 교수님께서 그 인천시 브랜드 전략 팀장을 하셨잖아요. 네.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 간과 작업을 하면서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좀 그걸 잠깐 설명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왜 도시를 브랜딩을 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가? 근본적으로. 근데 뉴욕 같은 경우 보면 I love 뉴욕이요. 네. 되게 굉장히 성공한 브랜딩이라고 하는데 과연 뉴욕이 돈이 없는 사람은 뉴욕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니,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여수가 그런 브랜딩 성공을 해가지고 어떤 도시의 부를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하면 과연 거기서 소외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아울러서 이제 브랜딩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브랜딩인가? 우선 첫 번째는 누가 해야지 되느냐, 그리고 관광하는 일의 어려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쉽고 사실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브랜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최고 결정권자가 신뢰해주지 않으면 한 발도 디딜 수 없는 게 브랜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처음 인천광역시에 가서 TV CF를 만들고 이게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으면서 그래도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일을 하니까 성과가 낫네? 라는 게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굉장히 전폭적인 지원보다는 그냥 믿어주셨어요. 저는 뭐 박낙주 시장님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했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니까는 모든 일들이 수월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일하는 타입은 사실 협력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일예로 인천광역시에서 국제 브랜드 포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쪽으로 포럼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제가 팀원들한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인천시 예산을 다 뽑아와봐. 그리고 나서 포럼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작은 예산이었지만 그런 협력들을 통해서 일들이 계속 추진이 됐었고, 저는 그 일을 할 때마다 뭐 매번은 아니지만 또 보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보도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 저는 항상 네트워킹 했던 모든 분들을 거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협업을 하면
이 일이 잘 되었을 때 나도 같이 빛나는구나 라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랑 협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 지자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비슷한 업무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별도로 진행되기보다는 함께 묶여서 더 큰 행사로 만들어졌을 때의 파급효과들이 더 크더라.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라고 했을 때에는 관과 민간을 완벽하게 코디네이팅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는 그걸 가끔 어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쩌다 공무원이 된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내에 들어와서 코디네이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PM들이 적절하게 지자체에 오셔서 그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신다면 굉장히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는 도시를 위해서 도시를 브랜딩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라는 게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수에서는 여수만의 이제 모델을 찾으셔야지 되고, 당장에 땅값이 올라가는 거, 당장에 인구 유입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 당장에 이 취업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지속 가능한 방향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는 게 정말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저는 정말 도시를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데요. 사람은 배신할 수 있어요. 근데 도시나 일이나 이런 것들은 가꾸면 가꿀수록 배신하지 않고 지켜준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좀 많아진다면 이렇게 빈틈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돈을 벌면 그 돈이 그냥 그 안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 쪽에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교수님이 해야 되는데요. 이제 시간이 이제 좀 많이 지나서 한번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거기에서 이제 일관된 두 단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차별성과 정체성. 그러니까 어떤 차별성을 가질 것이냐, 어떤 정체성을 가질 것이냐. 이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어느 일이나 마찬가지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미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푹 빠져드는 사람. 그러니까 충주맨이라고 불리는 충주시의 SNS 셀럽으로 등극한 이 양반도 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자기가 미쳐서 그걸 했더니 그냥 충주시가 SNS 쪽에서는 전국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미친 사람이 이제 펌프에 마중물을 넣어서, 근데 그건 그 사람 혼자 마중물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합심해서 펌핑을 하면 자연스럽게 몇 배, 몇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이제 물로 보답이 되듯이. 근데 그 실마리를 어떻게 찾아야지? 연구하고 고민하고 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뚝딱 이게 뭐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고, 이 자리에서는 그런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할 것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 이 브랜딩 할 때 처음에 어떤 분야에 먼저 접근해야 되는지, 성공한 사례들만 봤는데 망한 사례, 이게 브랜딩을 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들, 요거에 대해서 좀 의견 있으시면 주시고, Always 인천 말고 혹시 더 성공한 국내 브랜딩이 있는지 요거까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다 하셔야 돼요. 스마트 하셔야 되고요. 인터뷰도 하셔야 되고요. 다양한 이해관계자 인터뷰, 국민 설문, 그리고 이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지리적인 환경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인 것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광역시에 Always 인천을 개발할 때는 저는 없었어요. 그런데 용역이 시작되기 전에, 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제 연구원에서 기초 연구를 합니다. 국가 브랜드 개발하기 전에도 문광연에서 다 기초 연구를 하고요. 그런 기초 연구만 1년에서 2년 이상 이제 들어가고요. 자료가 굉장히 방대해요. 책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부터라기보다는 다 촘촘히 살펴야 되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모든 방대한 자료들이 정말 자산이 되고 핵심 가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필터링하는 작업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세 가지를 저는 중요하게 카테고라이징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거, 전통 가치가 무엇이냐, 그리고 현재 우리 시민들과 공감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그리고 미래에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이 세 가지로 카테고라이징을 하고요. 그 안에 들어오는 키워드들, 단어들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유의미한 것들을 도출을 해서 브랜딩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게 이제 아까 실체하고 정체성하고 이미지 말씀드렸잖아요. 실체를 거스르는 정체성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브랜드를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가림막이라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 멋진 도시처럼 보이게 하는 거가 다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속일 수 있었거든요. 이게 미디어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미디어를 돈으로 사거나 어떤 특정 미디어를 선점을 하면 가림막이 될 수 있었어요. 내가 불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폐기물들을 이렇게 하고도 안 한 것처럼 해도 다 숨겨졌는데요. 요즘은 뭐 시민 기자분들도 많고요. 뭐 조금 거짓말하면 다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지 않은 실체를 가지고 정체성을 만들면 그건 100% 실패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피로도 높게 계속 바꾸는 거 지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꼭 바뀌어야 되는 것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지만 무조건 안 바꾸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여수는 여수의 브랜드다. 브랜드 슬로건은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나 어떤 환경들을 잘 비전을 담아가지고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실체를 담아서. 네. 그렇게 하면은 방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책의 마지막 이제 그 저자 대담의 그 엔딩이기도 한데 도시를 도시답게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 도시를 그 도시답게 하고 차별적인 의미를 주어진다라는 건 독특한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차별은 나쁜 거지만 도시가 차별성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포지티브한 일이고 경쟁력을 갖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별성과 정체성이 그 도시와 잘 맞아 떨어졌을 때 그 도시의 브랜딩이나 리브랜딩 효과는 훨씬 이제 커질 수 있는 거고, 그거는 항상 이제 일정 시점에서 변할 수 있는, 도시가 흥망성쇠하듯이 브랜딩과 리브랜딩도 그냥 천년 만년 그대로 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부분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하면 영업 비밀이 많이 새나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책으로 읽으시면서 좀 복습을 하시고요. 주변에 책을 읽고 괜찮다 하면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의가 너무 의미 있고 명강해서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